네, 반갑습니다. 7월 21일 일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화려한 그런 어떤 그 뒷배경, 네, 분위기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게 잘 안 되는 네, 종목군입니다. 게임주와 엔터주 같이 묶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요즘에 게임주, 엔터주 전부 다 하락세 계속 보이고 있어가지고 기분이 되게 나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뭐 게임주라고 다 안 되는 거 아니고 엔터주라고 다 안 되는 거 아니겠지만 좀 답답한 부분 좀 있을 거예요. 특히 엔터주 같은 경우는 신저가 종목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닌가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종목군들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프트업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시프트업 차트 보시면 이 신규 상장 종목은 항상 네, 기대감은 좀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요거는 네,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네, 처음부터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네, 보호 예수가 나오고 기간 물량 계속 나오거든요. 뭐 물론 이제 주목은 많이 받았어요. 주목은 많이 받았고 시총에서도 지금 3조 7천억 대이니까 게임주 쪽에서 본다면은 크래프톤, 넷마블, NC소프트 그 다음에 바로 요거죠. 예, 시프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대형주인데 지금 이 정도면은 사실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신규 상장이라는 거죠.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부분. 요게 이제 조금 애매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 내용인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던 내용이 좀 있었겠습니다만 요거는 그냥 다른 거 다 뒤로 하고도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업종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운되어 있죠. 이 시프트뿐만 아니라 누가 또 있어요? 뭐 일단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NC소프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굉장히 안 좋죠. 뭐, 실적이라니, 뭐, 분들 별로일 테고요.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크래프톤은 그래도 좀 올라갔었죠.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 이런 것들은 좀 상승세가 좀 있었죠. 그래서 분위기는 요거는 좀 괜찮은 편이에요. 네, 요거는 괜찮은 편인데 그 외에 이제 뭐 펄어비스 네, 뭐 이런 것들 네, 좀 뭐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 좀 있어요. 네. 근데 게임주들의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뭐 업황이 좀 개선됐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단기적 반등은 나오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락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프트업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석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업황 자체가 좀 눌려 있어요. 업황이 좀 눌려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조금 뭐 아쉽다. 네, 이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보셔야 돼요. 좀 아쉽다. 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업황이 좀 좋아지면 이런 종목군들 이제 기대감 있는 거, 신작 기대감 또는 실적 기대감 있는 거 올라갈 수 있는데 좀 아쉽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기를 좀 잘 못한, 네, 잘못하고 난 어떤 공모주가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네. 주의를 좀 해주실 필요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이 신규 종목은 단기에 이제 반등 포인트만 안 되면 또 막 올라갈 수도 있어요.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쯤에서는 양봉 나왔기 때문에 당장 팔아보기보다는 내일 네 주가가 올라간다면 좀 기대해 보세요. 네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대해 보시고 대신에 떨어지게 되면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신규 종목은 올라가면 놔두고요. 떨어지면 파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종목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동안은 네 하락세를 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업황 개선이 없으면 한동안 하락세 탈 수 있으니까 여기 때는 주의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보시고요. 자, 아까 전에 잠깐 봤었던 펄어비스로 넘어갈게요. 네. 펄어비스 요거는 지금 보면 단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단기에 올라왔는데 이 추세를 꺾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지금 현재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됐습니다. 여기 45,000원쯤 될 것 같은데요. 요 구간대에서 지금 뭔가 돌파의 어떤 흐름들 이런 거 비슷하게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실적 같은 부분들은 엉망이죠. 네, 2분기 적자, 3분기 적자, 4분기 적자 뭐 계속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되고 있어서 게임주들 움직임들이 실적 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신규 그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기대치가 낮아져 있죠. 왜냐면 확률형, 뽑기 뭐 이런 게 많이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부분이 좀 있고, 또 중국산 게임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와 있죠. 요즘에 유튜브 광고나 이런 거 보시면 중국산 게임들, 네, 뭐 5만 뽑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장님이 미쳤어요. 뭐 죄송합니다. 뭐 뽑기를 드릴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뭐 왼쪽 오른쪽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네, 총 쏘는 거, 네, 뭐 그런 것도 광고 엄청 나오잖아요. 그거 다 중국 게임이거든요.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중국에 가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 확률형 아이템, 과도한 과금 유도,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게임주에는 다 있는 거긴 합니다만, 이제는 유저들이 좀 지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어떤 느낌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게임주들이 이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신작이 나온다거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펄어비스도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추세가 조금씩 움직여주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만한 이유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보면 이제 저점권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바닥 다지기가 좀 형성될 것 같죠. 주가가 막 올라가려면 대단한 재료가 필요한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구간 5만 원대에서 45,000원 구간으로 횡보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요거는 뭐 지금 당장 팔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홀딩하시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고요. 나는 게임주에 관심이 있다. 조금 좀 사고 싶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45,000원 정도 수준 일단은 사놓으시면은 뭐 크게 손해볼 건 없을 거예요. 뭐 주가가 다시 폭락한다거나 그런 식의 느낌은 글쎄 모르겠다. 실적적인 측면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는데 45,000원 까지는 안 가나요? 42,000원이네요. 예, 42,000원 구간대 또는 4만원 정도 구간대 매수하시면 뭐 당장 이제 뭐 떨어진 형태의 느낌은 아닐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네,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 형태로 간다 그러면은 빨리 팔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 같은 경우는 소량 접근해 놓고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여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건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당장 치고 올라가려면은 재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실적도 좀 그렇고 성장성도 그렇고 조금 네, 시장 분위기도 좀 그렇고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 전략만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다 판단되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볼게요. 요거는 매도를 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카카오 이름 들어가서 기분 나쁘신 분도 많아요. 네, 카카오 안에, 뭐, 이렇게. 왜냐면 카카오가 아주 지랄이잖아요. 카카오 때문에라도, 나는 카카오 때문에 초콜릿도 안 먹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도 카카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카카오 초콜릿도 먹지 말라고. 이 카카오가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주도 네,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실적적인 측면은 적자는 아니니까 나쁘지 않아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것도 사실적으로는, 네, 기대감이 좀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네, 실적 같은 부분들이 뭐 대박을 친다거나 뭔가 신작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좀 가져간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네, 매출이 2,500억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19억입니다. 119억. 영업이익이 119억인데, 시가총액이 1조 1천억. 물론 2분기죠. 2분기니까, 네, 뭐 다 합쳐도 근데 이거 뭐 119억씩 이번 연도 실적이 어떻게 나오겠나요? 네, 연간 실적 보면은 700억 정도 예상되네요. 700억, 1000억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대로만 친다 그러면은 적어도 1조 원 밑에, 1조 원 정도도 지금 네, 과분하다 볼 정도니까 주가가 한 30% 정도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적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망치가 좀 그렇게 애매한 구간에서 저는 이거는 그냥 매도 의견입니다. 네, 매도 의견을 그냥 보시는 게 맞고요. 실적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넥슨 같은 경우가 실적이 괜찮았죠? 네, 넥슨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좀 올라간 부분이 좀 있었어요. 요거 이제 실적이 좋아서 이제 주가가 강세 보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 게임주 중에서도. 그러니까 실적 좋은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런 쪽. 그다음에 넷마블도 실적 좋게 나왔어요. 네. 근데 넷마블은 실적은 좋은데 추세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뭐 특이사항은 없죠. 괜찮습니다. 요 자리가 이제 좀 길게 가는 형태이긴 한데요. 요것도 오늘 실적 괜찮았어요.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아서 괜찮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넷마블 실적은 660억 2분기에만 660억 나왔고요. 네, 이거
올해 실적 같은 경우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1,800억 정도 예상됩니다. 이것도 물론 이 실적만 따지고 보면 이제 그 고평가로 볼 수 있죠. 고평가 볼 수 있는데, 네, 아무튼 요런 형태로 진행해, 게임주들이 그 전반적으로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게임주 쪽에서 일단은 뭔가 움직임을 보려면 저점권에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셨던 펄어비스도 지금 현재 이거 넷마블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옆으로 누워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대를 버티면서 가셔야 됩니다. 넷마블은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괜찮을 수 있겠는데, 아까 펄어비스가 이제 넷마블의 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펄어비스의 미래가 넷마블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죠. 네. 그리고 얘는 옆으로 더 누워야 된다는 얘기죠. 뭔가 이슈가 바뀔 때까지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은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이 있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시켜줘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는 조금 길게 가셔야 되기 때문에 비중 조금, 그 다음에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임주들은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는 매도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고요. 시프트업도 그냥 제 생각에는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그다지 내세울 만한 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의 종목군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쭉쭉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게임주 이 정도 정리하고요. 엔터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엔터주 쪽에선 SM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이제 뮤지선 이런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엔터주들 같은 경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죠? 네,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S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출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좀 증가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어요. 실제로 전망치는 계속 좋아지겠죠. 그리고 1분기 대비해서 증가세를 좀 보일 것이다. 근데 2분기 예상 실적이 전년 동기하고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좀 떨어진다고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 2분기, 1분기 지금 별로였죠. 그 다음에 2분기 별로죠. 3분기도 별로고 4분기부터 회복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찬바람 불 때쯤 좋아질 수 있겠다. 이거 언제 해드렸던 말씀 같은데, 네, 엔터주들의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형태의 느낌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버티는 거는 여기 아래쪽 6만 한 7, 8천 원 되나요? 여기 라인 때 형성된 지지 라인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마지노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심리적 이 지지까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RSI 지표가 완전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가려고 한다 그러면 과매도가 들어가면서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은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나쁜 추세이긴 해요. 부담스러운 추세이긴 한데 현재 시점에서는 더 내려가게 되면은 반발 매수가 들어오게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요 시점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팔아먹는 위치나 요 지금 저점 위치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면 아예 개기는 게 낫겠죠. 버텨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여지고요.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내려가서 위협을 한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머물러 준다거나 아니면은 다시 올려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서 8만원대 회복해 준다 그러면은 돌려서 넘어가는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거는 찬바람 불 때까지 3분기 이후까지는 버텨야지 됩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은 지지선에 대한 여부를 보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거 버티고 있네, 끌고 가자, 이런 식의 느낌들만 계속 만들어 주시면 돼요. 버티지 못하는 건 버리시고 버티는 것들은 가져가시고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이 내린 것들 같은 경우는 찬바람이 불어도 좀 힘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SM은 지금 현재로서는 홀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M 다음에 또 뭐 있어요? YG 엔터. YG 엔터. 이거 볼까요?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지지선 지금 이탈되고 있어가지고요. 썩 좋아 보이지 않죠? 좋은 거 아니고, 이번에 실적 같은 경우도 그다지 안 좋다라는 얘기죠. 하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이브도 한번 볼까요? 하이브도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지지선 이탈해가지고 계속 떨어지게 되면요, 요거는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뭔가 나오기 전에는 좀 힘들어요. 전년 대비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실적이 다운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증가할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이 엔터주들이 움직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이브도 지금은 안 좋고요. 지금 아까 전에 방금 봤던 거 YG, 네, YG 엔터 이것도 실제로 실적이 안 좋으면서 부담감을 좀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 좀 된 거죠. 실적이 지금 현재로서는 뭐 좀 심각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안 좋겠죠. 네,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거라서 제 생각에는 네. 글쎄요. 지금 상태라면은 저는 그냥 매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인데, 지금 YG엔터 영업이익 전망치가 3억짜리도 나왔어요. 3억. 2분기에 3억 벌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전망치, 증권사 전망치는 69억 정도, 60억, 7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이 증권사가 다올투자증권인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진짜 3억밖에 못 벌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닝 쇼크 수준이 아니라 그냥 패닉 상태가 되는 어닝 패닉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실망매물 쏟아지게 되면 주가가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주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이라면은 네,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저는 만약 제가 이 종목 갖고 있다면 저는 매도를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나중에 엔터주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죠? 네. 자, 그다음에 JYP 볼게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JYP. 요즘에 조금 반등해가지고요. JYP 올라오나?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요거, 지난 아침 시황에서 설명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이거 돌아서는가? 이런 느낌들 얘기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이 키즈. 네, 스트레이 키즈. 그죠? 네. 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유명하다면서요. 잘은 모르겠는, 저는 근데 잘 모르긴 하는데, 유명하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 미국 빌보드에서 통산 4번째 1위를 기록한, 뭐 그런 것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뭐 하여튼 유명한가 봐요. 저는 외국에서 놀아서 잘 모른가요? 네.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요. JYP가 이제 이쪽을 통해서 좀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이긴 한데 실적이 너무 안 좋다. 그죠? 엔터주의 실적이 지금 2분기, 3분기 넘어가면 너무 안 좋아요. 하반기, 즉 연말 시점에서 실적이 좋아집니다. 네. 즉 최소 빨라도 2분기는 아니고 3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내려면 주가가 여기에서 지지를 일단 받아줘야 돼요. 여기 매물대가 제법 두껍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6만원을 전후로 하는 가격대 52,000원, 62,000원 요 정도 만원대 범위에서 일단은 바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가가 여기서 바로 반등하지 않아요.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바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것은 무엇이냐? 네, 바닥을 어디서 형성할 것이냐입니다. 이런 기술적 반등은 계속 나와봤었잖아요. 지난번에 4월 달에도 한번 올라갔다가 꺾이고 떨어졌죠. 그 다음에 지난번 이제 2023년 연말에도 한번 그랬었고요. 그래서 계속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올라가다 떨어지면은 에이씨 그러면서 네, 저가가 또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이상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5,000원대를 이탈하면은 또 신효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여기가 바닥이 될 확률이 높겠죠. 자, 바닥이 되더라도 당장 급등하는 거 아닙니다. 네, 만약에 치고 올라갔다 7만원까지 바로 올라갔다 그럼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닥 형성 구간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현재 시점에서 지지선과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가는 부분이 7만원 정도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의 기술적 반등은 허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구간대에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바닥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하반기까지 버티면 하반기 시점에서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업황이 주목을 받을 때 서서히 상승세를 보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고의 세월을 거쳐야 돼요. 지금은 답이 없어요. 그냥 네, 요 지지선 깨져서 신저가가 나오면은 팔아먹고 일단 튀었다가 다음에 다시 보거나 그런 식으로 보시거나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 버티다가 네, 주가 반등하는 시기가 언젠가 오겠죠. 네, 찬바람 불 때쯤 주가 반등 시기가 오게 되면 그때쯤 대응을 다시 하시거나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만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셨다가 바닥 잡히는 여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게임주하고 엔터주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네, 업황이 개선돼야 된다. 업황이 좋아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리오프닝도 마찬가지죠. 리오프닝, 소비주 다 마찬가지인데 업황이 좋아지려면은 일단 찬바람 불어야 된다. 올해는 일단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바닥을
잡느냐 안 잡느냐에 주목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푹 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